세상의 변화가 일어나는 길목 더 크로스로드 질문자 듀여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신조를 많이 만드는 남자 김경호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빨간 펜 대신에 붉은 펜 투자자 이 박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메가 트렌드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파생되어질 수 있는 빅마켓을 지금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더 크로스로드 10가지 이슈 중에서 공간에 관련된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공간 관련된 이슈 중에서는 또 글로벌 메가시티 서비스 시장이 있습니다. 자, 요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일단 먼저 내용 설명해 주시고 얘기를 또 나눠볼게요. 네, 글로벌 메가시티 서비스라고 하는 키워드 설명을 조금 드리면, 일단 메가시티는 큰 도시인데 보통 인구 대비해서 한 1000만 이상이 되면, 서울이 사실은 지금 1000만 밑으로 떨어졌죠. 900 몇만이더라고. 근데 이제 주변권까지 합치면 워낙 크니까 여전히 메가시티인데, 전 세계적으로 메가시티가 뭐 한 4, 50개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를 중심으로 메가시티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요. 또 한 도시만으로 메가시티가 안 돼도 여러 도시를 꼰으로 묶어서 하려고 하는 흐름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글로벌로 그런 도시들이 부를 크게 키우는데, 인구가 그렇게 많고 그만큼 다양한 어떤 그 생활 자원들이 필요하고 복잡하게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도시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러니까 도시 입장에서는 더 많은 인구를 유입시키고 더 많은 경제적 성장을 도시 차원에서 하려면 도시가 살기 좋아야 되고 일하기 좋아야 되고 공기도 맑아야 되고 이랬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어야 되고. 근데 그게 간단하지가 않은 일인 거지. 그러니까 뉴욕이라든지 이런 메가시티들이 글로벌하게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아주 복잡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고, 그걸 해결하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산업화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글로벌 메가시티 서비스는 메가시티들이, 글로벌하게 성장하고 있는 메가시티들이 더 살기 좋고 활동하기 편한 도시로 탄생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서비스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가시티 성장을 도와주는 서비스가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지멘스에서 2040년의 미래 도시를 이렇게 시나리오로 그린 걸 봤는데, 걔네가 뽑은 첫 번째 이슈가 뭐였냐면 안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도시가 어떻게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할 것인가. 안전을 보장하려면 도시는 어떤 인프라를 갖춰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만 해도 상하수도 시스템, 교통, 안전, 네. 이게 인구 100만의 도시와 500만의 도시가 다르고, 네. 인구 1000만의 도시가 다르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도시 입장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부가 이런 메가시티가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구조로 가니까 메가시티가 안 되면 안 돼. 근데 인구만 모아놓으면 뭐해? 살기가 힘들면 얘가 그렇죠.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인프라를 서비스들을 구축해서 먼저 선도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은, 잘하는 도시는 그렇지 못한 도시들한테 계속 이 서비스를 수출하고 이런 식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지금 요 메가시티 관련해서 도시화의 핵심은 뭐냐면, 전 세계의 어떤 그 경제 시스템은 생산과 소비라는 두 가지가 기본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대체로 도시가 20세기 도시 발전은 생산의 주체, 동시에 대규모 수요의 주체, 네. 이런 형식으로 네.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생산과 수요가 도시 중심으로 움직이던 게 글로벌화하고 만나면서 일종의 블랙홀이 왜 빛을 빨아들이는, 그래서 블랙홀이 계속 커진다고 그래요. 그 도시가 불을 빨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글로벌 차원에서의 불들을 빨아들이면서 계속 커지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예를 들면 뉴욕 대도시권의 GDP가 2.3조 달러 정도 된대요. 그냥 뭐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규모를 알 수가 없는데 2.3조 달러가 이탈리아 GDP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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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우리나라보단 GDP가 큰 거야. 뉴욕시와 그 인근의 GDP가.
그러니까 계속 빨아들여가지고 그만큼 커진 거죠. 그 우리나라도 예를 들면 우리는 전체 GDP가 1.7조인가 뭐 1.8조인가 달러 정도 되는데 서울, 경기, 인천이 1조 달러. 글로벌로 보면 여기도 메가시티권이에요. 보통 메가시티권을 1시간 이내 통근거리로 잡거든요. 네. 그러니까 1시간 이내 통근할 수 있는 데는 되게 이제 같은 권이라고 보는데 서울, 인천, 경기가 되게 이제 그렇게 좀 묶일 수가 있지. 그럼 1조 달러 권이 되면 글로벌로 20위 안에 들어요. 그러니까 도시화라고 하는 메가 트렌드의 여러 측면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측면은 메가시티가 거대해진 도시가 돈을 다 빨아들인다.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도시에서 사느냐가 중요한 게 되는 거죠. 삶의 질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든 도시든 자기네 도시를 메가시티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지. 그런데 메가시티는 여기서 변하지 않는 건 뭐냐? 사람이 많아지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비례해서 많아진다. 이건 안 변한 거야. 네. 아무리 디지털이 들어오고 AI가 들어도 해결해야 될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잘 해결해야 되는 필요가 생겼는데 그걸 잘 해결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누가 제공하느냐. 그래서 이제 선도적인 대기업들이 굵직굵직한 것들을 미리미리 고민하고 있고 또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또 거기에 맞는 서비스 같은 것들을 제안할 수가 있고 이런 시장이 열렸다. 네. 그래서 그 시장 예측하는 데들에서 보면 그런 시장이 장난 아니게 클 거다.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 도시의 스마트화하고 맞물려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블랙호처럼 불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메가시티급을 몇 개 만들어야겠네. 우리 국가의 부의 번성을 네, 위해서. 그래서 내가 이제 혹시나 하고 찾아봤더니 네. 일단 서울, 경기, 인천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메가시티권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도시라고 할 만한 데가 이제 부산인데 부산이 현재 GDP가 700억 달러 정도야. 네. 이거 갖고는 급이 안 돼. 인구도 줄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도시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도시 간 연계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도시 하나로 인구 1000만까지 키우기는 어렵다. 그러면 여러 도시를 예를 들면 권역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은 대표적으로 뭐냐면 항만 권역이죠. 그러면 그 해안선을 쭉 따라서 몇 개의 도시를 하나의 권역으로 키워서 그러면 그 권역으로 키운 만큼의 인구수 증가들이 있고 그다음에 좁은 지역 안에서의 그 메가시티 운영 지원 시스템하고 이렇게 넓게 이제 펼쳐지면 거기서 지원한 시스템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걸맞는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지금 지자체로 다 나눠져 있잖아. 도시 간 협업이라고 하는 걸 제대로 해본 데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부산 시장, 마산 시장, 울산 시장, 여기 울산이나 마산은 경남지사 이렇게 묶여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또 안 해본 일들일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간의 협업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야 이게 네. 하나의 메가시티 권역으로서 작동할 거냐.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그것 관련된 다양한 공급 서비스들이 필요하겠지. 이미 해본 지역이 있으면 좋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중국은 경험이 많아요. 중국은 일찌감치 상하이, 뭐 항저우 이쪽으로 묶어서 했고 베이징하고 텐진하고 허베이 벨트 거기 뭐 내가 권역이라고 하지만 거의 넓이로 치면 대한민국만한 데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같은 권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KTX 놓은 게 아니지 철도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권역으로 1시간 이동거리를 만들 수 있으려나? 아직 1시간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이제 한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그런 거 있잖아. 진공 탄환 열차. 큐브. 그거는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1시간 안 걸리거든. 그러면, 메가시티 안에 들어올 부산이.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문제인데, 어쨌든, 지금 현재 조건으로 보면, 이제 항만 권역 형태의 메가시티.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메가시티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국가가 아니라 메가시티 경쟁.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네. 전 세계의 그러니까 고가 상품, 그러니까 진짜 하이엔드 물건들을 사는 부유층 고객들이 가장 많이 가는 도시가 어디였냐면 런던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두바이로 뺏겼어. 네. 그래서 런던이 다시 되찾아오기 위해서 도시 재개발을 하고 있어. 네. 이런 식의 글로벌한 경쟁들이, 도시별로. 그러니까 이제는 국가도 경쟁을 하지만 국가는 이제 지원을 해줘야 되니까. 근데 기본적으로는 도시 간 경쟁이죠. 근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메가시티 경쟁인 거예요. 근데 메가시티는 필연적으로 많은 문제를 발생시킨다. 인구가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이 시장이 열리. 네. 메가시티로 가는 건 필연성인 거고, 그렇죠. 거기서 파생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사람이 부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인 거네요. 네. 메가시티로 가는데 발생시키는 불편한 뭐 이런 것들은 네. 실은 다 우리나라는 공기업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이제 생활에 필요한 이런 것들. 뭐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스타트업들이 여기에 이제 틈새 시장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틈새 시장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그래서 한전이 전체적으로 전력을, 근데 이게 법이 요즘 이제 개정이 되면서 이제 이런 그린 에너지로 공급해서 하는 이런 서비스들을 이제 스타트업들이 이제 뒤로 들어가서 이제 하기 시작을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통신 같은 경우도 이제 대형 이제 통신사들에서 또 임대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서비스들을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서비스 시장들에 이제 스타트업들이 이제 들어가서 네. 이제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에서 테스트를 다 끝낸 다음에 동남아 시장으로 이제 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먼저 테스트를 다 해봤기 때문에 5G 서비스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고, 뭐 이동식 5G 서비스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스타트업들이 나가서 우리가 KT에 납품해서 이걸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나 뭐 말레이시아나 뭐 베트남, 필리핀 이런 데 가서 이제 거기에 이제 서비스를 실제로 런칭하는 이런 사례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국가적으로 또 그걸 또 많이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고요. 이게 생각보다 영역이 무지하게 그러니까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100만일 때와 인구 1000만일 때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장들이 열리는 거고, 그게 나라별로 어떤 데는 이제 공공기관이 전체 통제는 하지만 어쨌든 서비스의 일부는 외주를 아예 줄 수는 있는 데도 있고, 아니면 그거를 그냥 기술만 주고 사와가지고 공공기관이 전체를 다 맡는 데도 있고, 아니면 아예 기업한테 맡기는 경우도 있고, 이게 다 다른데, 어쨌든 이 영역이 사람 사는데 필수적인 공간 운영 인프라에 해당되는 네. 부분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 영역이 넓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범죄를 예방합시다, 이런 거 같은 거. 이게 공간 설계에 따라서 범죄가 예방되는 경우가 있고, 네. 범죄를 부추기는 경우가 있어. 그렇죠. 완전요. 네. 빈집 많으면 범죄가 많잖아요. 네, 그런 네. 것처럼. 그러니까 이 도시적 삶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메가시티 정도 큰 도시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이게 영역이 넓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시장이 커질 거고, 그리고 우리가 한 3, 40년 전부터 뭐 밀턴 프리드먼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부는 작아져야 된다, 시장에 맡겨야 된다. 근데 맡겨서 안 되는 게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점점 더 많아지고 네. 있고, 네. 이해 당사자의 충돌이 있는 거는 어차피 누군가가 조정해야 돼. 네. 그리고 메가시티 정도의 정부가 되면 그 행정부는 웬만한 나라, 네덜란드 인구 뭐 1600만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메가시티 웬만한 거는 막 2천만, 3천만 이렇게 된다고. 국가보다 커요, 지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이해 충돌이 만들어진 데고, 그러면 결국 세금을 걷어서 공공자원 시장이, 공공시장이 엄청나게 커요. 그거하고 사적인 기업의 영역하고가 결합된 중간층도 또 엄청나게 넓을 거고. 그래서 아마 이 메가시티, 글로벌 메가시티 서비스 영역은 트렌드적인 필연성에 의해서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다. 이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대표적인 게 물류예요. 우리나라는 택배 보내는 게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시스템들이 되게 잘 돼 있고. 근데 이거를 운영하기 위한 그 택배 시스템, 관리 시스템 뭐 이런 것들, 뭐 사입 차량부터 시작해가지고 원래 가지고 있는 자기네 차량을
운영해가지고 아주 최적화돼서 움직일 수 있는 메커니즘들을 저희는 거의 10년 넘게 이런 노하우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최근에 이제 동남아에 이제 그렇죠. 물류회사들이 수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네. 뭐 이런 류들의 것들이 굉장히 많고 또 우리나라 같이 이제 상하 수도가 이제 20년 넘어가는 이런 데는 누수가 가장 그렇죠. 큰 이슈거든요. 이 누수가 발생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이펙트가 싱크홀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맞물려서 요즘은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게 이제 누수된 거를 이제 자동으로 찾아주는 시스템. 그러니까 차에다가 누수 감지 시스템들 붙여서 이제 서울 시내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누수되는 것들을 찾아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옛날에는 왜 저 막대기 들고 이렇게 그 뭐지? 우물 찾기. 네. 네, 근데 요즘에 이제 비파괴 검사 시스템들이 되게 잘 돼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알고는 있지만 함부로 보수를 못하는 거예요. 싱크홀이 생기기 전까지는. 왜냐하면 도로를 막고 밑을 뚫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짱한데 왜 뚫냐 뭐 이런 이슈가 또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실은 기술적인 노하우들은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고 그리고 또 개발도 정부에서 그런 거에 관련된 개발도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었고 왜냐하면 메가시티라고 하는 데들은 싱크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밑을 사우디의 뭐 네옴시티처럼 아예 계획 도시를 만드는 케이스가 아니면 이게 자생적으로 이렇게 점점 커진 도시들은 동일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할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누가 먼저 문제를 그리고 풀어봤느냐가 되게 가져갈 수 있는 거는 그렇게 인구가 늘어나는 네. 데들이 네. 그 20세기 초반부터 그때는 선진국들 중심으로 했지만 지금은 다 저 인구 대국인데 이제 개발도상국으로 들어오고 이런 데들이 다 인구가 도시로 네. 몰리고 있기 때문에 네. 처음부터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건 불가능한 네, 조건이에요. 그치. 네. 그러니까 도시가 다 형성된 뒤에 이제 좀 여기저기 사방에 문제가 커지니까 사방에 문제가 터지고 이제 세금도 좀 이제 거치니까 이제 뭔가를 할 수 있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모델인 거지. 네, 그렇죠. 네. 우리도 비슷하게 해왔기 때문에. 네. 어떡해. 이런 오늘 계속 더 크로스로드를 들을수록 한국에 너무 기회가 맞는 것처럼 느껴져서 기분이 좋아지는 방송이긴 합니다. 자, 오늘 공간의 변화 관점에서 여러 가지를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전에 얘기를 나눴던 게, 우리 이전 편에서 얘기를 나눴던 게 실내 경제와 감성적 친환경, 그러니까 친환경 윤리화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눴었거든요. 이런 공간적 변화에 우리 실내 경제가 얹어져서 진정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해서 이 공동체, 저는 이제 공동체가 마을이 아니고 국가가 아니고 이제 글로벌 차원의 공동체라 생각이 들거든요. 모두가 같이 잘 살아낼 수 있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모든 변화를 우리가 좀 읽고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투명성과 진정성을 갖고 대하면 좋을지를 같이 연구하고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민국이 리딩을 할 거라고 믿고 있고요. 자, 그런 희망을 갖고 오늘 또 네 번째 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붙일 말씀 있으세요? 아니요, 뭐 너무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자, 그럼 오늘 네 번째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또 5편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상의 변화가 일어나는 길목, 더 크로스로드. 오늘 인사 나눌까요? 예, 안녕.